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도 고품격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런치타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지금 대선 지지율 1위잖아요.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근데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콜로라도 주의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으로 가서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긴 할 텐데, 근데 이게 한 주에서 경선 출마 출마 못하게 된 거니까 좀 영향이 한정적인 것 같지만 다른 주에서도 다 비슷한 판결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주는 경제 재생 목록에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안병진 교수하고 우리가 미국 이야기 한 거 있어요. 미국의 정치 상황, 헌정주의, 반헌정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트럼프가 가더라도 트럼프주의는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안병진 교수의 진단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또 트럼프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트럼프주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이고, 우리 경제에 내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대외 변수가 있다면 바로 미국 대선일 겁니다. 그거 하나 좀 잘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저희도 더 깊이 있는 컨텐츠 미국 대선 관련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 좀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는 5.5%, 최고 5.5%에서 미국 기준금리 동결하지만 내년에 좀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그 시점 이전에 11월 말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었었습니다.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회의록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에 엉거주춤 회의만 계속했습니다.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계속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동결하나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회의록을 보면은 금통위원들은 계속 강경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합니다.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10월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11월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10월달 회의 때 보니까 금통위원들이 전부 7명이거든요. 그리고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고 6명은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 1명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들인데, 6명 위원들 중에서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 10월 회의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매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11월 회의 때 보니까 2명만 금리 인상을 얘기합니다. 언급한 게 2명.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한 거고, 2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중에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이 발언이 바로 연준에서 제롬 파월이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금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오를 일은 없고 내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 오르고 시중금리 요동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통위 분위기를 보니까 내년 1월에는 조금 금융 완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거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손발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올해 경제정책이 정부에서는 계속 예산 삭감하고 있는 예산도 지출 안 하고 이러면서 돈을 쪼였잖아요. 그러면서 내수 경제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통위원들은 막 올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리자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정부에서도 재정을 너무 쪼이고 있어. 그러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물가가 높은데, 이렇게 엉거주춤 계속 회의를 했던 건데, 미국은 되게 전략적으로 착착 손발이 맞은 거예요. 연준에서는 계속 고금리, 급격하게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고,
바이든 정부, 행정부에서는 재정을 확 풀어서 IRA니 뭐 칩스법이니 통과시키면서 재정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짝짝꿍이 맞으면서 사실 소프트 랜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나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만들어간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그 이념이 경제를 망치면 안 되니까 이념 때문에 지나치게 이 재정 긴축하지 마시고요. 풀 때는 풀고 경기는 살려서 홍대 입구에도 상인들이 좀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 낙관론자예요. 내년 경제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화내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부가 못했는데 무슨 경제가 좋아지냐.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해도 경제는 흘러갑니다. 좋아질 건 좋아지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정책에 리스크가 있어요. 정책이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확 업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정책이 조금만 못하면 올라가는 게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런치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